자, 이어서 여러분들 중복조합이 갖는 대표적인 유형 문제의 3개 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정식의 우리가 방정식 다변수 1차 방정식이에요. 변수는 여러 개고 1차 방정식, 다변수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한 유형은 끝나게 되겠어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익숙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죠.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항이 세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이 세 개예요.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 까먹었죠 아무도.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래서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을 알 수 있죠. 항이 네 개예요.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6제곱은 항이 몇 개일까요? 항이 몇 개일까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겠어? 항의 개수, 그지? 자, 이렇게 이런 것을 항의 개수를 묻는 것을 우리가 중복조합의 개념을 알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억과 니은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a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고, 그리고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처음에 a 구수를 꺼내고 여기서 a 구수를 꺼내서 두 개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b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a 꺼내고 뒤에서 b 꺼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 b 꺼내고 뒤에서 a 꺼내는 거와 같죠. 그 다음에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만 두 번, 앞에서 b 하나 뒤에서 b 하나를 꺼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자 이게 A 구슬이라고 해봐요. A 구슬과 B 구슬이라고 하고, 이 괄호를 바구니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서 끄집어내는데 몇 개를 끄집어내냐면 두 개를 끄집어내는데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A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A 구슬만 두 개 끄집어낸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B 항이라고 하는 것은 A 구슬 한 개와 B 구슬 한 개를 끄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B제곱항은 B 구슬만 두 개 끄집어낸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2는 왜 붙어요? 우리가 AB 구슬 끄집어낼 때는 AB로 뽑아낼 수도 있고 BA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항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무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어때요? 바구니에 A 구슬과 B 구슬 총 구슬 두 개가 담겨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네? 중복 허락해서 우리가 세 개를 끄집어낸다고 하면 A 세제곱항은 A 구슬만 세 개를 꺼낸 거. 그 다음에 A 제곱 B항은 A 구슬 두 개와 B 구슬 한 개를 끄집어낸 거. 그 다음에 C항, 세 번째 항은 AB 제곱항은 A 구슬 한 개, B 구슬 두 번을 꺼내는 방법. 그 다음 B 세제곱은 B 구슬만 세 개를 꺼내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다시 봐봐.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억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구슬 중에서 몇 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끄집어내는 방법, 두 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3, C, 2가 돼서 3개가 나오잖아요. 자, 이 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A, B 두 개의 구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끄집어내는 거? 3개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4, C, 3에서 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A, B, C, D의 6제곱의 항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 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A, B, C, D 네 개의 구설 중에서 중복을 각하해서 6차니까 6개, 6개, 6개 뽑는 조합의 수와 같구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H6 이렇게 되고 그러면 더해서 1을 빼니까 9C6, 9C역은 9C3과 같고 얘는 9, 8, 7, 3, 2, 1 이래서 84가지 계산하면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공식화 시켜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자,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항이 몇 개고, 항이 몇 개고, 항이 n개고, 그리고 여기에 r제곱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요것만 관심을 가는 거죠. 항이 n개래, r제곱이래. 그럼 항의 개수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이게 바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공 몇 개로 보여 이게? 3개. 그 중에서 이 바구니 담겨 있고 몇 개 뽑는 거? 5개 뽑는 방법의 수잖아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3H5. 바로 이게 답이에요. 계산해보면 속만 아프죠. 7C5, 7C2, 7621, 37은 2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응용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플러스 문제를 볼게요. 자, A, B, C, D, E 4개의 구설 중에서 몇 개를 6개를 뽑는 전개식에서 뭐는 포함하지 않으래? A는 포함하지 않고 A는 포함하지 않고 C는 포함하래요. 그럼 A를 포함하지 않고라는 말에서 A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구설 몇 개 중에서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4개 중에서 6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서로 다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 뽑으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뽑다 보면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자, C를 뭐 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C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C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 중에는 C를 포함하는 게 있고 또 C를 포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C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그냥 뭐 이 중에서 뭐를 제거해버리면 되겠어요. C를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제거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서 A도 없고 자 구설이 원래 A, B, C, D, E 이 중에서 6제곱이었는데 여기서 C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결국 A도 포함하지 않고 C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총 3개의 구설 중에서 6번 뽑는 방법을 쓰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3H6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H6 빼기 3H6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하면 9C6 빼기 8C6 9C3 6789 678 678이니까 8C2 그럼 9, 8, 7 3, 2, 1 빼기 8, 7, 2, 1 이렇게 해서 3, 3은 9 4, 2, 8 그 다음에 3, 4, 12 그러니까 7, 2, 14 84 빼기 4, 7은 28 하니까 56까지 56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용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더 사고를 해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대표적인 거는 바로 방정식의 해의 개수야. 이거는 사실 어떤 개념하고 비슷하냐면 앞서서 풀었던 이 학생 ABC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주는 방법 이거 했던 거하고 되게 닮았는데 사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알고 나면 앞서서 풀었던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ABC라고 해도 되지만 선생님 X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변수를. 두 번째 변수는 X2, 세 번째 변수는 X3이라고 하고, 이거는 O라고 하는 변수가 3개고 변수가 3개인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것의 해의 개수는 순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이것을 이 x1, x2, x3, 자, 이것의 해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1은 2, x2는 2, x3는 1 이렇게 해서, 즉 x와 순서상이 2, 2, 1 이렇게 해서 5를 만족시킬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만족시킬 수도 있겠어요? xy 순서상이 뭐 1, 0, 4 이렇게 해서 해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 2, 3 이렇게 해서 해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티켓의 개수였나요? 자, 여기서 스티커 6장이 자, ABC 3명이 스티커 6장을 나누어 갖는 방법의 수를 스티커 6장이 ABC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방정식에서 결국에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1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1들이 다 합해서 5가 되어야 되니까 1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고 5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 1이 x1 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x2 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x3 바구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1이 2, x2가 2, x3가 1이라는 것은 x1이라고 하는 구슬들이 5개의 구슬들이 x1 바구니를 2번 선택하고 x2 바구니를 2번 선택하고 x3 바구니를 1번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5라고 하는 것은, 이 5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에는 선택되는 개수가 되겠죠. 얘는 선택하는 선택 횟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변수는 선택 대상이 되겠죠. 선택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개요? 3개. 선택하는 횟수는 몇이요? 5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택받는 대상 3개가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선택받는 방법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식화 시킬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선택하는 방법의 수 3H5로 바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H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변수들은 선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선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선택을 이렇게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이 각각의 변수 xi들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볼게요. 방정식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은 m이라고 하고, 각각의 변수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해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m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선택 횟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선택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다 몇 명이, n명이 몇 번, n번을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받는 방법의 수, 바로 n, h, m 이렇게 공식화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2번을 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다. 그리고 어만인 정수다. 어만인 정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못해도 된다. 즉 0이 되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뭐를 써먹어도 된다? 공식을 써먹어도 된다. x, y, z가 결국은 5번 선택 x, y, z가 결국은 5번 선택받는 상황이니까 3H5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자, 양의 정수해의 개수. 양의 정수해라고 하면 자, 각각의 변수 x, y,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뭐가 된 거가 되겠어요? 한 번씩은 선택받은 거라고 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라고 하고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3H5지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인데 x, y, z는 적어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식을 먹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3이 빠져서 2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얘는 결국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고 x, y, z는 0보다 크거나 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하면 바로 위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자, 치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치환이 사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자, x, y,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공식을 뭐 할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 공식을 쓰는데 x를 대문자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스몰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이 대문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나머지 y, z도 이런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준식이 돼서 우리가 이런 치환을 사용해서 각각에다가 뭐 하게 되면 각각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다 결국에 넘어가겠죠. 넘어가게 되면 좌변은 대문자 xy, z가 남고 우변은 5에서 3이 빠진 2가 되며 대문자 xy, z는 우리가 이 치환한 상황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 상황이에요? 뭐가 된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바로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2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바로 해의 개수가 된다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잘 이해가 됐는지. 자, 치환을 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치환을 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C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식을 뭐 할 수 있어? 공식을 지금 당장은 써먹을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를 치환할 건데 어떻게 치환할 거냐? 대문자 A를 가져올 거야. 대문자 A는 기존에 있던 A에다가 기존에 있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 스몰 A를 대문자 A 이렇게 하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B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 B 플러스 2라고 써주면 이 B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대문자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죠. C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스몰 c는 대문자 C 플러스 3으로 지원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겠다?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a 플러스 1, 스몰 a는 스몰 b는 라지 b 플러스 2, 스몰 c는 라지 c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는 13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라지 a, b, c는 1, 2, 3이 넘어가서 13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7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대문자 라지 a, b, c는 우리가 이 치환에 의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으로 바뀌고 우리는 바로 공식 3H7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C7이 되고 9C2가 되고 그죠? 그러면 9, 8, 2, 1 해서 4, 9, 36, 36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 일단 마무리를 짓고 끝내도록 하죠. 시간이 좀 길더라도.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함수인데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어요. A집합과 B집합이 있어요. 자 이거 좀 쉬었다가